안녕하세요. 네, 투잡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회의까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매달 내고 계실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한 10% 정도로 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5% 정도에 해당하는 15만 원은 회사가, 나머지 15만 원은 이제 개인이 내고 있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00만 원을 벌고 있었다. 그럼 나중에 30년 뒤에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40%니까 한 12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구조예요.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거를 43%까지 늘리는 개혁안, 이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내는 나이, 그러니까 현재 59세까지 늘리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놀랍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40이 그대로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더 오래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 세대에게 폭탄을 돌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 초고령화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로 놓고 보면 어쩌면 3040은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원구조 그대로 간다면 2055년에는 고갈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개혁했다고 해서 그러면 더 나아지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더 많이 내고 더 고통받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뭐 이런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시간이 더 흘러서 2050년이 되면 2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래 세대가 부양해야 될 노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은 꿈도 못 꿀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 그게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 월급이 40%에서 43% 늘렸다가 이거를 다시 줄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많이 드는데 못 받는 경우들이 앞으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못 따라가요.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설령 저희가 받았다고 한번 쳐볼게요. 40% 정도를 받는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2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과연 30년 동안 내고 우리가 120을 나중에 받았을 때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가가 더 오른 상태에서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조금 우리가 너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좀 단기적으로 그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지금 5060, 저희 아버지도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그 세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세대가 살아가던, 그러니까 저희 위에 할아버지, 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요분들은 청년층이 많은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연금을 내면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산하 제한이 있었고 저희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하락을 하고 있죠.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부양해야 될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좋지 않은 구조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사람이 많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빚을 어떻게든 일을 해가지고 갚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축을 해야 돼요. 국가만 믿고 있다가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ETF 이런 것들을 조금씩 투자해서
약간의 수익률이라도 보고 있는 이런 것들로 가고 있고, 채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도 괜찮을 수 있어요. 물론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아무래도 이게 수익률이 항상 높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넣어놓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금값이 지금은 너무 천정부지 올랐기 때문에 금값이 조금 하락하면은 금을 조금씩 사서 해지를 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준비를 해야 되냐?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한마디로 사람들을, 개개인을 돌봐줄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한마디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런 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공부를 좀 하고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어쨌든 방어막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2030 뭐 아니면 3040에 다 이제 뭐 코인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코인이나 주식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수익률보다는 한 방을 좀 노려보는 약간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바라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프로그램이나 그런 투자 방식에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 아마도 이런 거 보시면 또 너나 해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몫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국민연금 자체를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여러분이 받는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한 1천조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해요. 뭐 해외에도 투자를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국내 주식에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로 지금 연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도 난단 말이에요. 손해도 볼 때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게 다 합쳐가지고 수익률이 항상 높으면 괜찮은데, 전 세계 경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좋지가 않아요. 어디 그 한 군데 괜찮은 국가들이 없습니다. 미국도 괜찮아 보이는 척했지만 지금 현재 주식만 괜찮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1천조 원 중에서 까먹은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고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거를 굴리고 자산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에서는 지금 이거 국민연금 개혁안 사실은 폭탄 돌리기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맡기는 것 같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저도 어느 정도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가지고 노년에는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그런 기대감은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놓고 있었어요. 저는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개혁안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짐을 지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저도 지금 딸이 태어나니까 그 딸이 태어나서 그 딸이 이제 성인이 되면 진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독일이나 이제 선진국에서 막 40% 50%씩 떼가는 것처럼 떼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겠다. 그렇게 되면 살만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좀 더 이 국가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국가가 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런 뭔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뭔가 큰 이슈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현재 젊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기득권층인 경우가 많은 거죠. 50부터 시작해서 좀 넓게는 80, 요 라인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결정하는 구조대로 우리가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미래를 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그나마 어쨌든 국가가 뭐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직은 손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일단 저축이라도 많이 하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저축이라도 많이 하면 좀 든든해질 수 있단 말이죠. 저축 자체를 안 해놓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단돈 몇십만 원씩이라도 매달 넣는 연습, 내가 더 많이 썼던 사람이라면 더 적게 쓰는 거, 내 월급보다는 적게 써서 어찌됐건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 그걸 모은 걸 가지고 계속 저축을 해서 일단은 내 방패막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게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없다 하더라도,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였어도 계속 은행에 돈을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이미 안 거예요. 거품 경제가 딱 꺼지고 난 다음에 이게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없구나,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 그들은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아껴서 더 많이 쓰지만 않으면 돼요. 내 월급보다 적게 쓰면은 부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미래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좀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는 진짜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하게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주변에 계신 어른분들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을 막 정치적인 약간 그런 문제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혹은 이것들을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악플은 좀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